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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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일어나서 인사는 해야지.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앉아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하반기 세 번째 이야기, 채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채용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죠? 네. 어떤 노력들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만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요. 저 되게 짧게 할 거거든요. 없으시군요? 채용을 위해서요? 네,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늦었어요. 네. 저 화면 보시면 유튜브에 제가 영상 검색을 해본 건데요. 채용 홍보 영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브랜드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픽을 이용한 것도 있고, 신규 입사자들 교육받는 내용들, 인터뷰 내용들, 회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채용이라는 주제인데 인재를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저 주제로 오늘 채용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각 프로세스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이 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외에는 고민들이 채용이라고 하니까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채용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구인구직 사이트? 대표 사이트만. 네. 그리고 네. 정말 많아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인원들이 늘 접속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 각 사이트별로. 그 사이트별 순위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채용 사이트별로 제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나 설명을 드려볼까?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정보니까. 그럴까 하다가 그건 같이 토론할 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략적 인사관리, SHRM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면 저게 채용의 프로세스거든요, 실제.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채용 후보부터 해서 대표이사, 해당 임원, 해당 팀, 그리고 인사기획부서까지 있고, 그런 다음에 경영기획상에서 인력 니즈에 의거해서 증원 요구를 하고 채용 공고를 내고, 이런 절차들이 쭉 가면서 나중에 인사 명령까지 나는 게 전체 채용 프로세스예요. 근데 저희가 늘 보는 건 사실 요 네모난 박스 안에 것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채용 사이트, 여러분들 회사의 채용란에 가도 화면에 가도 다 이런 형태의 화면들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늘상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체가 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죠. 사실 이제 간략화 해놓은 거긴 하지만, 이 안에서 저 프로세스별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채용 공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들하고 채용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거든요. 보면 공채 특채,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채도 보면 정기 공채, 수시 공채, 그리고 인재 풀 활용하는 거, 직원 추천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 추천하는 것도 있거든요. 기업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엄마가 다니는 회사에 자녀 추천하면 그런 거를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가점을 주는 회사들도. 이거 직원 추천이야 너무 많이 알려줬고, 저런 노력들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공채면은 그 해당 시기가 되면 뭐 2월이든 2월, 8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만 되면 그냥 공고 띄우고 거기에 접수하는, 물론 대기업 얘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회사들도 사람 뽑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양해지는 거예요. 큰 회사들은 많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뽑기가 힘들고 원하는 인재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많은 노력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뭐 온라인 쪽에 이쪽 이제 채용 브랜드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보면 홍보 방법하고 제도를 이용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온라인 홍보 같은 거 보면 뭐 커뮤니티 이용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기획 업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용 쪽은 뭐 그 취업 고객이나 이런 카페에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데 가서요, 질문에 답변 달아주고 있고요. 그런 거 답변 달아주다 보면 이 회사 담당자 누군지,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친절하고 뭐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유명해지고, 그 인사 담당자로 인해서 그 회사의 채용 브랜드가 가치가 아예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온라인 홍보, 그리고 너무 지금은 보편화됐죠. 학교로 다 찾아가죠.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안 찾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찾아가서요, 그냥 찾아가기만 하지 않아요. 이제 본인 회사에 로고들이 박혀 있는 커피도 나눠주고 뭐 각종 판촉물에 뭐 이런, 왜냐하면 와야 되니까. 그 큰 회사 그냥 이름만 대도 너도 나도 지원할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사람 뽑기가 더 힘들죠. 작은 회사들은 찾아오는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작은 회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경험하면서 그런 것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3D 뭐 직종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런 업종의 회사면 이게 진짜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인사 담당자분들은 정말 골치가 아프죠. 그렇다고 아무나 뽑을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제도 쪽을 보시면 인턴 제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선 경험을 통해서 뭐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 회사는 그걸 잣대로 평가도 하고요. 인턴 제도가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어떤 창업 지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그 산학 같이 연계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가 잘 되면 사업화까지 되게 하면서 회사의 자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괜찮은 인재들은 거기서 바로 채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회사별로 채용을 위한 사실 랩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화 같은 데도 그렇고 보시면 돼요. 은행권이 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아는 수습기간 같은 거 적용해서 이용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들인지 그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수습 고가로 인해서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까지 하게끔 하고 있죠. 그러면 채용 공고에서는 저 두 가지 그 큰 주제로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채용, 제가 얘기한 거에서 채용 브랜드의 강화에 대한 거를 좀 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채용 브랜드에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연봉 등 보상제도, 그리고 사내복지제도, 회사의 성장 가능성, 안정성, 그러니까 뭐 정년 보장이나 그리고 기업 이미지하고 요즘 워라밸까지 계속. 이게 이제 왜 채용 브랜드 결정 주요 요소냐면요,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직장을 구하는 취준생들이 바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선호하는 내용들. 제가 여기다 길어질까봐 안 해놨는데, 검색을 좀 해보시면, 통계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본인들이 가고 싶은 직장 순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에, 잡포탈들에서 그런 거 조사를 많이 하는데, 해서 보면 다 저 내용들로 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런 요소들을 갖다 잘 녹여놓으시면 채용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채용 브랜드 결정 주요 요소라고 해서 한 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나 면접 전형을 같이 보려고 해요. 프로세스별 노력도 맞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한번 볼게요. 서류 전형, 뭐 면접도 포함되지만 SCAS를 활용 많이 하죠, 이제. 특히 공기관 같은 데는 더더욱 많이 하고 있고요, 아예.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력서 자체를 스펙 없이 내게끔 하고, 이것도 뭐 주로 공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요즘 일반 기업들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도 계속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못 느끼지만 예전에 없던 거거든요. 저런 것도 계속 이렇게 변화해서 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올 상반기에 그 김구정원우가 발표할 때 AI 활용한 거 소개해 주셨죠? 네,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단 면접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즘. 합숙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동안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조직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방향 면접도 합니다. 면접관이 늘상 질문하는 거에 지원자가 대답하는 게 지금까지의 행태였는데, 반대로 요즘은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게끔 해요. 지원자가 면접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하는 수준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친구의 역량들을 파악하는, 이렇게 역방향 면접도 하고요. 뭐 단계별로 면접 많이 하죠, 요즘. 특히 특채 쪽에서는, 그러니까 헤드헌팅을 통하거나 아니면 경력직 직원, 즉시 전력화가 필요한 직원들을 뽑을 때 1차 뭐 실무자, 2차 관리자, 뭐 3차 임원 면접,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단계를 계속 좀 더 세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 앞서 얘기한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면접에 도움을 받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여기에 이따가 토론할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이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몇 가지만 뽑아봤거든요. 조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들게 다 투자해서 뽑아놨는데 교육청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1년 내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충격적인 건 우리가 누구나 바라보고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이직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언제 키워서 쓰냐, 뭐 키워서 쓸 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웃풋도 빨리 나와야 되고 당장 빨리빨리 승부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업무상. 그래서 즉시 전략화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프로세스별로 변화하는 것들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적합한 인재 선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거 맞죠. 그리고 회사가 커져갈 때, 성장해 갈 때 그거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 형태.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늘상 얘기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인원 없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죠. 저 아래 물음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주실 것 같아서 이런 정도만 기획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구인구직 사이트. 여러분들 아까 몇 개나 될까요? 했더니 이렇게 손으로 꼽으면서 손가락 한 3, 4개 나간 다음에 더 안 나가셨는데, 사실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잡플래닛, 벼룩시장, 뭐 잉프루트, 원티드, 링크드인, 알바몬, 뭐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지막 장표로 제가 띄운 이유는요, 같이 이게 어떤 사이트인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논의하면서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장표를 띄웠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조금 막 표현도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함께 토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